안녕하십니까 여러분. Find Stock DNA 창립자 한창호입니다. 오늘은요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15번째 에피소드로서 과학적 투자 방법을 사용하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 투자란 무엇이고, 그리고 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과학적 투자 방법에 의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같이 보시면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적 투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적 투자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데이터에 기반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 데이터에 기반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하냐면요, 객관적 자료에 기반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내리셔야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투자를 하고 나서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그러면요, 왜 수익이 나고 왜 손실이 났는지 원인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면요, 이전에 자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내렸고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그것이 데이터를 통해서 꼼꼼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과가 나왔을 때 결과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무엇을 내가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먼저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그 전 과정을 잘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왜 잘 됐는지, 왜 잘못된 결과가 나왔는지 그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파악돼야만 우리가 잘못된 거를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잘된 거는요, 좀 더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 투자의 두 번째 요인은요, 재현 가능한 투자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재현 가능한 투자 방식을 사용해야만요, 우리가 수익이 난 투자 방식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손실이 난 투자 방식을 멀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자산을 불려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수익이 난 방법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 수익이 난 방법을 다시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그 방법을 다시 사용했을 때 수익이 나야 그 방법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 만일 수익이 난 그 방식이 우연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하면 그것을 다시 사용해봐야 수익을 낼 방법이 없을 겁니다. 우연히 자기가 로또 1등이 당첨되었다. 그러면 그 로또 1등 당첨 번호를요, 다음 주에 그대로 적어서 로또를 산다고 해가지고 또 로또의 1등이 당첨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요, 우리가 재현 가능한 투자 방식이 아니겠죠. 그래서 재현 가능한 투자 방식이 바로 과학적 투자 방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Find Stock DNA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학적 투자 방법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요, 매주마다 Find Stock DNA의 iScore에 기반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요, 그 포트폴리오를 실제 투자해서 그 성과를 매주 토요일 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학적 투자 실험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과학적 투자 기법을 전 과정을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ind Stock DNA에서 과학적 투자에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는요, 노이즈가 제거된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는요, 신호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신호는요, 그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잡음은요, 그 신호가 우리한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을 상당히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속에서 이 잡음을 제거하고 그 신호 부분만 가지고서 의사결정을 해야만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식 시장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데이터만 보시면요, 사실상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데이터에서 잡음을 걸러낸다고 하는 것은요, 특히 주식 데이터에 있어서는요,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흔히들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서 이 잡음을 걸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주식 데이터에서 잡음을 걸러내는 일은요, 일반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통계적 기법을 바로 적용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고 하면요,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재료인 그 펄프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 펄프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펄프 가격이 폭등했다는 그런 뉴스가 주식시장에 딱 도달을 하면요, 이 펄프를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제지회사, 뭐 예를 들자면 한솔제지 같은 데죠. 이런 제지회사는요, 그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펄프 가격이요, 자기가 생산하는 종이의 원재료고, 그리고 펄프 가격의 폭등은요, 어떻게 보면 그 제지회사의 그 장래 수익성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이거는 뭐 제지회사한테는 어마어마한 그 큰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동일한 뉴스가 삼성전자한테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물론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기는 받을 겁니다. 왜? 제품의 박스, 포장하는 박스 가격이 결국에는 오르겠죠. 자, 그런데요, 삼성전자는요, 종이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박스 가격이 오르면요, 그 박스를요, 그냥 플라스틱으로 대체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 이 펄프 가격이 폭등했다, 이 뉴스는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그 잡음, 노이즈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동일한 뉴스가 누구한테는 엄청난 시그널로 작용하고요, 또 누구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잡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호와 잡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데이터에서 어떠한 잡음을 제거한다라는 거 할 때요, 이 잡음이라는 요소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통계적 기법에서 사용하는 그런 잡음 제거 기술로 그냥 일괄적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는 이런 기법을요, 주식 데이터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Find Stock DNA에서는요, 주식의 유전자를 분석해 가지고요, 그 유전자에 따라서 신호와 잡음 요소가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개별 종목별 노이즈를요, 맞춤형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노이즈가 제거가 될 것입니다. 이걸 뭐 비유를 들자고 하면요, 우리 인간은 초콜릿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달콤하고 참 맛있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그런데요, 그 초콜릿을 집에서 키우고 있는 반려견한테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반려견이 초콜릿 먹으면요, 초콜릿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초콜릿 그 한 판 있죠. 그게 반 토막 정도만 집에 있는 반려견한테 주면요, 반려견 죽습니다. 그와 같이요, 동일한 식재료가 인간은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강아지는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왜? 사람하고
황화제하고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그널이요. 제재회사한테는 이게 시그널이 되지만 삼성전자한테는요. 그냥 노이즈입니다. 왜? 삼성전자의 DNA하고요. 제재회사의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Find Start DNA의 노이즈 제거 기법은요. 일반 통계적인 그런 분석 방법보다 훨씬 더 주식에 적합한 방법에 의해서 노이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노이즈가 제거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기술적 분석을 합니다. 시장에서 다양한 기술적 분석 방법이 지금 문헌상에 나타난 것만 해도 거의 수천 가지가 되는데요. 그런 수천 가지의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아주 한 20몇 가지의 기술적 분석을 사용해 가지고요. Find Stock DNA에서는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을 선별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 분석을 적용하실 때 많은 분들이 그 기술적 분석이 잘 맞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기술적 분석에 그냥 노이즈가 끼는 상태대로 기술적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노이즈에 의해서요. 결정적 순간에는 기술적 분석이 오류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자본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는 노이즈가 제거된 데이터를 사용하라. 노이즈가 제거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사용하라. 기술적 분석의 결과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이즈가 굉장히 큰 역할을 미치는 그런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는요. 이게 노이즈가 제거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요. 영 엉뚱한 결과를 내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술 분석을 하실 때는 반드시 노이즈가 제거된 데이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술 분석은 종류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술적 분석별로 시장 상황에 적합한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 시장 상황이 대세 상승이다. 그럼 대세 상승장에 적합한 기술적 분석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박스장이다. 그럼 박스장에 적합한 기술적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적합한 기술적 분석 방법을 사용해야지 이게 잘못된 기술적 분석 방법을 사용해서 이 그 주식을 선별하게 되면요. 아주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점을 굉장히 주의를 하셔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Find Stock DNA에서 사용되고 있는 매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과학적 투자 실험인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과학적 투자 이 시리즈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적 분석 방법은요. 볼린즈 밴드,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리고 차이킨, MACD, 그리고 MA 이렇게 모두 5가지 기술적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요. 아마 여러분들 그 Find Stock DNA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술적 분석 그 부분을 보시면요. 요 각각의 방법들에 대해서 매뉴얼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뒤편에서요. 이 기술적 분석이 각각 어떤 연구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하는 방법이 방향성 예측입니다. 아까 Find Stock DNA에서는 그 주식 데이터에서 노이즈를 제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노이즈도요,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이즈를 조금만 제거했을 때 1% 노이즈 제거한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0%, 15%, 20%, 20%까지 노이즈를 제거하면요, 사실상 노이즈가 거의 다 제거된 상태입니다. 근데 왜 노이즈를요, 이렇게 레벨별로 달리 제공하냐면요, 노이즈 자체도요, 주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에는요, 노이즈 자체가 주식
향방을요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노이즈를 완전히 제거시킨 그런 데이터가 나타내는 그 주가의 방향성하고요 노이즈가 그대로 남아있는 주가의 방향성이 간혹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참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방향성 예측에서는요 뭘 보냐면 레벨별 노이즈를 제거시켜 둔 상태에서 주가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노이즈 제거 시나리오 하에서 주가가 다 상승한다. 그러면요, 그런 종목은 정말 천재지변적인 그런 어떤 충격이 시장에 가해지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그런 종목들은 한 1, 2주 내에서는 주가가 상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방향성 예측에서는 모든 노이즈 레벨 시나리오 하에서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종목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에 기반해서요, 우리가 종목을 선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올 3월 말부터요, 우리나라에서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허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요, 이 공매도 공격이 참 항상 두렵습니다. 이게 언제 발생하는지 예측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거의 정말 이 공매도 공격을 하는 그런 세력들은요, 아주 주식시장의 허점을 노려서 순식간에 물량을 쏟아내기 때문에 이 사전에 공매도 공격이 언제 들어오는지 이거를 완벽하게 어떻게 예측을 해서 방어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도요, 이 공매도 위험에 대한 평가로서요, 최근 한 1개월간의 대차거래 잔고가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이게 만일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최근 한 1개월 이내에 이게 좀 급격히 상승했다 또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요 일단 그걸 위험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종목 선별이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선별된 종목에 대해서 이런 공매도 위험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요 원칙이요 손절매를 철저히 그냥 기계적으로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손절매 기준을 보다 더 초과해서 손실이 난 거는요 바로 청산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요 목표 수익률을 관리하는데요 여기는 개별 종목의 그 수익률이 아니고 포트폴리오 자체의 수익률을 추적 관리해 가지고요 포트폴리오 자체가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다 그러면요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모든 종목을 일괄 청산해서요 수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과학적 투자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 선택 과정에서 사용된 기술적 분석이 각각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볼린저 밴드에서는요, 주가가 물론 노이즈가 제거된 주가입니다. 노이즈 제거된 주가가 상단 밴드를 최근 한 1, 2주 사이에 터치를 한 적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만일 최근 1, 2주 사이에 해당 종목이 상단 밴드를 터치를 했다. 그러면요. 그거는 단기적으로 어떠한 꼭지점을 형성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식은요. 갑자기 주가의 방향성이 상승해서 하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요. 요번 4주차 실험에서부터 새로 반영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3주차까지는요. 스토캐스틱을 반영을 하지 않아가지고 3주차 포트폴리오 운영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토캐스틱은 뭘 보냐면요. 가매수 상황, 그러니까 주식이 상당히 좀 막일이 가열 상태에 있을 때 가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주가 쭉쭉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에는 갑자기 주가가 방향을 확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방향성의 역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게 스토캐스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차이킹 기술적 지표가 있는데요. 차이킹 기술적 지표는 현재 해당 종목이,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 매수 압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이 매수 압력이 존재해야만요, 어느 정도 주가가 쭉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만일 매도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런 종목들은요, 주가가 비실비실거리가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요, 매수 압력이 어느 정도 쫙 살아있는 그런 종목을 선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살펴보는 게 MECD입니다. MECD는요,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종목의 모멘텀이 살아있냐 하는 겁니다. 물론 주가는 매일 들쭉날쭉 하지만요, 이게 상향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모멘텀, 어떤 간성, 주가가 오르려고 하는 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MECD에서 그 히스토그램 그래프가 있는데요. 그 히스토그램의 그래프가 양수인지, 양수일 경우에는 모멘텀이 상승하는 모멘텀이고요. 음수일 때는 하락하는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이 살아있는지 MECD 기술 지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좀 상당히 복잡한 기술 지표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은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과학적 투자 실험에서는요, 매주마다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짧은 기간 내에서 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동평균, 5일 이동평균하고요, 20일 이동평균, 둘 다 exponential moving averag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이동평균을 비교해 가지고요, 5일 이동평균이 20일 이동평균을 뚫고 올라가 있는지, 이 말은 최근 주가가 좀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요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 종목이어야만 포트폴리오에 투입했을 때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쭉쭉 끌어올려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사용해서 종목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서 설명드렸듯이 방향성 예측을 하게 됩니다. 모든 노이즈 시나리오 하에서 이 주가가 지금 상승하는 방향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정말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성 예측을 하고 나서요, 마지막으로 대차거래 잔고 주의 변화를 살펴가지고요, 혹시 해당 종목의 공매도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닌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요, 한 줄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과학적 투자 방법을 사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Find Stock DNA 홈페이지에서 기술적 분석하는 그 방법을요, 앞쪽에 종목 선정하는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Find Stock DNA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는지, 종목 하나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주차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상대했던 종목이 중에서 NH 투자증권 종목이 있습니다. 이 NH 투자증권 종목을 이용해 가지고요, 한번 기술적 분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홈페이지에서요, 스탁 DNA 분석 여기 들어가셔서 기술적 분석 요거를 클릭하십시오. 기술적 분석을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로그인 하신 상태라고 하면 요거는 일단 좀 꺼두겠습니다. 로그인 하신 상태라고 하면요, 기술적 분석 페이지 보기 요게 보일 겁니다. 클릭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술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Key Facts 요 탭에서
좀 밑을 쭉 내려보십시오. 요 기술적 분석 관련 핵심 사항 해가지고요. 개별 기술적 분석, 지금 Find Stock DNA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메뉴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아무거나 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Exponential Moving Average 클릭하시면요. 이 유튜브 동영상으로서요. 이 사용하는 방법이 자세히 안녕하십니까.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기술적 지표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자, 여기서 모든 기술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 메뉴를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종목 선정할 때 사용한 기술적 분석 방법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적용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에서 이동평균 탭에서요. 여기 밑에 내려가시면 볼린스 밴드 그래프 그리는 요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지난 그 3주차 때 사용했던 종목 NH투자증권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모든 노이즈를 제거한 20% 요게 모든 노이즈를 제거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은요. 우리가 굉장히 짧은 기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최근 일을 더 많이 반영해주는 그런 이동평균 방법이거든요. 요거를 가지고요. 한번 이동평균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은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입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은요. 볼린저 밴드의 하단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요. 20% 노이즈가 제거된 주가의 입니다. 그리고 이 그 녹색 있죠. 이 녹색은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의 중간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자, 지금 현재 NH 투자증권의 경우에는요. 뭐 상단 밴드 근처에 간 적은 있지만 아직 상단 밴드를 뚫고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 최근 뭐 한 20일 시간을 살펴보니까요. 그래서 요 볼린저 밴드 기준은 일단 NH 투자증권은 통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스토캐스틱을 살펴보면요. 이 스토캐스틱은 모멘텀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멘텀에서 여기 쭉 내려보시면요. 스토캐스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종목은 NH 투자증권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무빙 에버리지 방법을요. 다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둘 다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사용하고요. 요거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그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라색 선 있죠. 이게 80인데 이걸 뭐냐면 이 선 위로 그 스토캐스틱 그래프에는요. 스토캐스틱 그래프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빨간색하고요. 녹색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빨간선은 슬로우 D 그래프고요. 이 슬로우 K 그래프고요. 이 녹색선은요. 슬로우 D 그래프입니다. 이 슬로우 D 그래프가요. 이 80을 나타내는 이 보라색 선 위에 올라가 있으면 지금 현재 이거를 가매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상당히 지금 막 버글버글 끌어올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은요, 20% 노이즈가 제거된 주가거든요. 요거는 현재 필요 없기 때문에 좀 꺼두겠습니다. 꺼두면 그래프가 정확히 잘 보이죠. 그리고 이 오렌지 빛깔 20% 표시되어 있는 요거는요, 그 슬로우 D, 요 녹색 그래프가 요 20선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이거는 가매도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 녹색선이 80을 뚫고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NH투자증권은요. 지금 가매수 상황입니다. 주가가 상당히 많이 부글부글 끌어올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글부글 끌어와 있을 때 이게 계속 끌어올라가 주면 되는데 가매수 상황이었거든요. 갑자기 주가가 방향 확 바꿀 때가 있거든요. 그걸 뭘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요. 이 빨간색입니다. 이거는 슬로우 K 그래프인데요. 슬로우 K 그래프가 슬로우 D 그래프를 위에서 뚫고 내려온 이런 경우에는요. 주가가 하시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3주차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스토캐스틱을 체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종목인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포트폴리오에 투입을 하는 바람에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얘가 상당히 많이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요번 4주차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요, 요 점도 같이 반드시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살펴보는 기술 지표가요, 이 발륨, 거래량 지표 중에 중요한 지표가 이 차이키인 지표가 있습니다. 차이키인 지표도요, 여기 우리 NH 투자증권 요거 세팅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20% 데이터를 디폴트로 사용하겠습니다.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차이킹 그래프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빨간 선은요, 일단 20% 노이즈가 제거되는 주가입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현재는 필요 없기 때문에 좀 꺼두고요. 그리고 이 녹색 선 있죠. 요거는 0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 있죠. 이게 차이킹 그래프입니다. 이 차이킹 그래프가요, 0을 뚫고 올라가 있으면 여기서는 이제 매수 압력이 존재하는 거고요. 0을 뚫고 내려가 있는 이 영역, 이게는 매도 압력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차이킹 그 그래프가요, 최근에 0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수 압력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NH 투자증권은 이제 매수 압력이 생성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유망한 종목으로 판단이 되지만 앞쪽에 우리 그 살펴본 스토캐스틱 지표에 의하자면요, 이게 이미 이거는 가매수 영역에서 갑자기 가격이 역전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투자하실 때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게 MACD입니다. 그래서 MACD를 살펴보면 MACD가 여기 있네요. 이것도 구성 종목을요, NH 투자증권 가지고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이 20%가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MACD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MACD 그래프는 상당히 다양한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요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일단 요 위에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는데 요 위에 그래프는 노이즈를 제거하지 아니한 그래프고요. 요거는 노이즈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은 주가를 나타내니까 일단 좀 꺼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요, 이 MECD에서 이 시그널을 차감한 거를 히스토그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히스토그램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지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오렌지 빛깔은 지금 0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라색 빛깔은 MECD 히스토그램의 값인데 이게 양수를 나타내고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양의 그 어떠한 모멘텀을 MECD 주가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노이즈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고요. 노이즈를 제거시킨 상태에서 이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MECD 히스토그램의 값이 양의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는 지금 이게 NH 투자증권 이 종목은 상당히 지금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있다라고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술적 지표로서요, 우리 MA 기술적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A 기술적 지표는요, 여기서 이동평균인데요. 이동평균 그래프 그릴 때 이 기간을 5일을 단기로 하고요. 20일을 일단 장기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클리 리밸런싱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데이터는요, 20% 노이즈를 다 제거한 거 요거를 사용하고요. 이동평균은 그냥 심플 무빙 에버리지가 아니고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짠 그려보면 여기 종목을 선택을 안 했군요. 종목을 NH 투자증권이라고 세팅을 하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를 짠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요, 이 빨간 선 있죠? 이 빨간색은 그 장기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파란 선은요, 단기 이동 평균, 5일 이동 평균입니다. 그리고 녹색 선은요, 주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주가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지워놓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란 선,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을 지금 뚫고 올라가 있죠. 이거는 최근에 주가가 평균보다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NH 투자증권은 기술적 분석, 5개 기술적 분석 중에서 스토캐스틱을 제한 나머지 볼린저 밴드, 차이킹, MACD, 무빙 에버리지를 다 통과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방향성 예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향성 예측을 클릭하시고요. 지금 여기 주가 방향성 예측 페이지 보기 클릭하시고, 그리고 NHT 투자증권은요, 지금 코스피 200 구성 종목입니다. 유니버스 선택하시고 유니버스 가격 예측 그래프 그리면요, 이런 방향성 예측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NH 투자증권을 찾아보겠습니다. NH 투자증권 이렇게 있죠. 이 빨간색 그래프는요, 모든 노이즈를 제거한 상태고요.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 있죠. 이건 노이즈를 하나도 제거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순서대로요. 1% 노이즈 제거한 거, 5% 노이즈 제거한 거, 10% 노이즈 제거한 거, 15% 노이즈 제거한 거, 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노이즈 레벨 시나리오 하에서요, NHT 투자증권은 상승한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투자 적합 종목으로 선정을 하긴 했지만 한 가지 우리가 미스한 게 있습니다. 바로 스토캐스틱 부분. 그 부분은요, 지난주에 체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NH 투자증권은 스토캐스틱 기술적 지표 기준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포트폴리오에 투입하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선별 과정에서 실수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매도 공격 위험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런 대차거래 잔고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국 예탁결제원 또는 그 한국거래소를 통해서도 이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요, 대차거래 잔고를 살펴보시면 최근 한 달 이내에 해당 종목, 그러니까 NH 투자증권의 대차거래 잔고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차거래 잔고를 살펴보니까요, NH 투자증권은 최근 한 2, 3주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NH 투자증권을 일단 선별을 하긴 했는데 스토캐스틱을 못 본 게 참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던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4주차부터는요,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요, 스토캐스틱도 포함을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상이요, 이제 파인드 스탁 DNA에서 종목 선정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는요, 단일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기예보를 할 때도요, 눈이 올 것 같아 라고 하는 예보가요, 단지 기온이 낮다는 것만으로 눈이 온다고 예측하지 않죠. 기온이 낮을 때 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기온이 낮을 때 눈이 오지만요, 한여름에 눈이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눈이 오려고 하면요, 기온도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습도도 적당히 있어야 되고, 바람도 적당히 또 좀 불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뭉쳐져야만 비로소 눈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 때도요, 단일 요인에 의해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국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단일 기술적 지표가 아니고 다양한 기술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사용해 가지고요.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이번 주 주제는요. 과학적 투자 방법을 사용하자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투자 방법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사용하시게 되면요. 결국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투자 방법 지금 파인드 스탁인에서요. 실험을 지속하면서 매주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요. 그 포트폴리오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포트폴리오 성과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특히 그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을 선별하는 그 과정, 요 과정을요, 뭐 좀 유익 있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과학적 투자 방법을 스스로 뭐 찾아내셔가지고 한번 꾸준히 그 방법을 사용 한번 해보시면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좀 더 유익한 주식 투자 잘 하는 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